안녕하세요. 재테크 양장점입니다. 얼마 전 회사 선배가 늦가기 결혼을 했습니다. 결혼 준비하던 올해 초 저한테 집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더라고요.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아는 선배는 저에게도 집 문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. 선배는 회사 생활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. 물론 집을 산다면 대출의 힘을 빌려야 했지만 서울 구축의 소형 아파트는 충분히 살 여력이 됐습니다. 전 여력이 된다면 무조건 집을 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. 설령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살고 있으니 집값 떨어진다고 집 팔 거 아니라고 집을 사서 시작하라고 이야기했죠. 그러면서 서울의 이 아파트는 경전철이 생기면 최소한의 가격 방어는 될 거라고 여기 한번 임장 가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. 그리고 그 선배는 실제로 혼자 임장을 다녀왔어요. 그런데 막상 임장을 가보니 생각보다 별로였다고 하더라고요. 당연히 가용금액에 맞추다 보니 1급지가 아닌 만큼 단점들이 눈에 보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시세를 보더니 이 가격에 사는 건 꼭지를 잡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 섞인 말도 하더라고요. 결국 선배는 돈을 좀 더 모으기로 하고 집 매입 대신 전세를 택했습니다. 그리고 결혼식 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. 그때 임장 갔던 아파트가 경전철 민자 적격성 통과 발표로 그 이후로 1억이 올랐다고, 그때 그냥 살 걸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이 얘기가 비단 제 선배의 얘기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어느 정도 돈은 있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데도 주저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물론 최근에 각종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주식으로 자금이 모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나, 투자 먼저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저는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투자보다 우선적으로 집을 사라고 말합니다.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집은 부동산입니다. 말 그대로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에요. 사두면 가격은 떨어질지언정 내 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거 안정감을 주죠. 전세 만기 때마다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원하지 않은 이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. 또 부동산이기 때문에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. 내가 살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몇 개월마다 사고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? 보통 집을 한번 사두면 큰 목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쭉 보유하게 됩니다. 그리고 집을 살 때 레버리지라는 지렛대의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. 무주택자라면 서울의 집 가격의 40%를 대출받을 수 있고 비규제 지역이라면 최대 70%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것도 최근에는 금리도 매우 낮아져서 장기간 동안 2%대의 저리로 받을 수 있죠. 레버리지의 효과는 집값 상승 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. 예를 들어 4억 원의 집을 50% 대출받고 내 돈 2억으로 구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. 그런데 이 집이 4억에서 5억 원으로 1억 원이 올랐어요. 그럼 내 돈 2억으로 1억을 번 것입니다. 투자 수익률이 무려 50%나 됩니다. 전 그래서 여력만 된다면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만약 내 집 마련보다 그 돈으로 투자를 우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보통 내 집 마련을 미룬 사람은 전세에 많이 거주합니다. 결국 상당 금액은 전세 금액에 묶이게 되어 투자도 온전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. 거기다 전세 만기마다 이사 문제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. 그리고 보통 투자를 한다면 열의 9은 주식입니다. 주식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, 즉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에요.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. 주식에 투자하면 하루 등락에 눈이 갈 수밖에 없고 만약 큰 조정으로 떨어진다면 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. 더 큰 하락을 막겠다고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실은 확정되죠. 다행히 내가 선택한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. 어느 정도 수익을 봤으니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오르는 겁니다. 이러면 더 멘탈이 깨지죠.
매도 버튼을 누른 내 손가락을 한탄하면서요.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으나 심리 싸움에서 내 자신을 이겨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. 그럼 주식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의 효과는 어떨까요? 일단 주식담보대출은 매우 위험한 것이 내가 보유한 주식으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청산돼서 순식간에 내 주식이 증발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. 그럼 주식담보대출 말고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? 최근에 신용대출 금리도 많이 떨어져서 재정 상황에 맞다면 괜찮은 투자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. 그런데 신용대출의 만기는 최장 1년입니다. 주택담보대출은 보다 긴 5년, 10년, 30년의 장기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신용대출은 1년 만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안정성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덜합니다. 주식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든 안 하든 결국 올라야만 내가 수익을 보는 것이고 집은 당장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주거 안정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결국 내 집 마련보다 투자를 우선해서 나중에 더 좋은 아파트를 사겠다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할 확률이 더 큽니다. 오히려 집값 상승기에 집을 소유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수도 있어요. 만약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온다면 내가 산 가격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죠. 정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 집값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살고 있던 집을 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내가 살 곳은 있어야 하니까요.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집이 투자재이기 전에 필요재입니다. 그리고 그런 위기는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고 그 위기를 끝내기 위해 돈은 계속 찍어낼 것이고 화폐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질 것입니다. 내가 너무 비싼 가격에 사서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어떡하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사지 못했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나를 무서워해야 합니다.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지만 그렇다고 급등하기 몇 년 전이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쌌던 적은 없습니다. 항상 월급만으로 집 사기에 너무 비싸서 몇 년이 걸린다는 기사가 매번 나왔었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산 집이 오르게 되면 마인드가 바뀝니다. 이렇게 해서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는 것이죠. 자산의 상승을 직접 경험하면 어떻게 하면 자산을 더 불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런 부에 대한 생각이 고스란히 부의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. 이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지금보다 투자해서 돈 더 모아서 집 사자 생각하지 말고 여력이 될 때 집부터 사세요. 절대 전세부터 살지 말고 집을 사세요. 집을 산 순간 여러분은 자산가가 되는 것이고 자산가가 되면 마인드가 달라집니다. 그 마인드 변화는 앞으로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. 내 집 마련과 투자 먼저 사이에 고민하는 분이라면 주저없이 내 집 마련이 답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환영합니다.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